네, 헬로 코넥스 시간입니다. 유망한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 저희 또 함께 알아보는 시각 가져볼 텐데요. 오늘의 대상 기업은요, 바로 세븐브로이 맥주입니다. 주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김재경 전무님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세븐브로이 맥주, 저도 사실은 이미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네, 너무 유명하죠. 일단 이 전무님이 보시기에 이 세븐브로이 일단 창업이 어떻게 됐는지 이 배경부터 조금 알려주실까요? 네, 저희 세븐브로이 맥주는 기존에 이 서울과 인천공항에서 카리브라는 외식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네. 2002년도에 그 매장에서 제조한 맥주를 매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이제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네. 이때 저희가 인천공항에 입점했을 때 그 대기업과 좀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서울역 민자역사가 생겼을 때 600평 정도 되는 매장을 저희가 입점할 수 있게 됐어요. 네. 600평이면 이제 굉장히 큰 매장이기 그쵸. 때문에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가득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개선된 제도를 이제 활용하려고 맥주 제조 기계를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그다음에 브루마스터 분도 유럽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맥주를 만들기 시작한 게 네. 저희의 이제 시작이고요. 이후에 이제 2011년도에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맥주 제조 일반 면허를 기업들한테 발행을 해주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횡성에 있는 와이너리를 인수해서 맥주 공장으로 개조한 다음에 이제 1호 면허를 받게 돼서 지금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외식 사업을 하시다가 이 부분이 또 확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세븐브로이라는 이 주류 브랜드로 탄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븐브로이에 대해서 기업 계율을 좀 함께 알려주세요. 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서울역 민자역사에서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2호점을 서울 강서구에 차렸는데 네. 그때 상호명이 세븐브로이 맥주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호명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2011년도에 주택법 개정으로 맥주 제조 일반 면허가 이제 발급이 될 때 저희가 횡성에 공장을 처음 차리면서 1호 면허를 발급하게 네. 돼서 국내 수제 맥주 1호 기업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내에 세븐브로이 IPA라고 해서 IPA 계열 에일 맥주를 네. 시장에 처음으로 유통한 회사고요. 그 이후에는 한글 지역명 맥주도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네. 네, 이러한 그 역사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만찬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계기가 저희가 수제 맥주, 한국의 수제 맥주가 존재한다는 거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콜라보 맥주가 유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거의 시초죠. 그래서 큰 흥행을 일으키면서 이제 수제 맥주의 시장의 부흥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저희 맥주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저희 세븐브로이라는 이름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 이름을 달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구단과 제휴를 맺고 맥주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맥주가 나오면은 저희를 좀 더 많이 시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제 맥주 분야에서 또 한 획을 긋고 있는 세븐브로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수제 맥주 분야만 좀 하시는 건지 세븐브로이 맥주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라든지 매출 비중은 어떻게 좀 될까요? 저희 회사는 수제 맥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제 뭐 저알코올, 뭐 무알코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익산에 브로리를 지으면서 네. 무알코올 장비를 놨습니다. 그래서 노알코올 맥주로 대표되는 이제 탄산 음료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볼로 대표되는 리큐르도 저희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주류라고 해서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주류들을 만들 수 있는 면허도 보유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위스키 면허를 획득을 해서 지금 오크통에 담아서 지금 숙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주류를 만들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중이 가장 큰 건 수제 맥주 분야고요. 네네. 그다음에 요즘에 하이볼이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리큐르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노알코올 집중하면서 매출 그렇게 순위를 그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주류별로 자격이 좀 따로 주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생산 능력이나 장비가 있어야만 그 면허가 주어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진출을 해가지고 뭐 제품을 많이 만드셔서 파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제 맥주에 대한 카테고리 비중이 큰 기업이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뭐 주류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마시기만 하시더라도 구분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기성 판매 맥주와 수제 맥주의 차이점은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ABA라는 수제 맥주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서는 이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그리고 그 회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독립돼 있느냐 이런 독립성 네. 그리고 그 브루마스터들이 전문적이냐 이런 이제 세 가지 분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규정을 떠나서라도 다양성이라는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A를 시작으로 해서 밀맥주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흑맥주도 만들고, 뭐 라거도 만들고, 다양한 맥주를 만들고 있고, 그런 네. 맥주 품종 안에서도 여러 제품이 있거든요. 이런 다양성, 그러니까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수제맥주 회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준 중에 생산량이 있는 걸 보니까 그럼 수제 맥주는 소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나요? 네, 지금 미국 협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600만 배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한국 기준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래서 대형 3사를 빼고는 대부분 이 기준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성 판매 맥주와 수제 맥주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좀 궁금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수제 맥주 기업이 물론 세븐브로이 맥주가 굉장히 선도적인 길을 좀 개척을 하셨겠지만 다른 수제 맥주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세븐브로이가 갖는 세븐브로이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무님? 일단 주류 업계라고 하면은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역사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에서 시작했던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할 때 대표님께서 1세대로 시작을 하셨고 그 네. 이후에 수제맥주 1호 면허를 획득한 헤리티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역사 측면에서는 그 어느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과 노하우도 쌓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속된 말로 이 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익산에 새로 지은 저희 하이브리드 브루어리예요. 네. 익산의 하이브리드 브루어리는 네. 맥주뿐만 아니라 노알콜, 리큐르, 이제 위스키, 기타 주류 모두 만들 수 있는 최첨단 브루어리인데요. 네.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장비를 쓰고 있고 풀옵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특화가 돼 있고요. 다양한 제품을 만들면서도 높은 수율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장을 짓는데 약 한 3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고 비싼 공장을 지으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수제맥주 업계 상황을 봤을 때는 비슷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장을 보유한 저희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더욱이 최근에 이제 중기부랑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전용 MES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마도 저희 국내 수제 맥주 업계 최초의 MES 전용 MES가 될 것 같은데 이 MES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 경쟁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가지고요. 판매망도 확충하면서 동시에 이제 OEM 또는 이제 ODM 고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네. 매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수제 맥주 업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공 노하우를 가진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서 마일데일이 만찬주도 선정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대표 밀맥주로 이름을 바꿨지만 곰표 밀맥주도 네네. 굉장히 흥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음 제품도 성공할 수 있는 저희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븐브로이 맥주에 대해서 장점들을 알아봤습니다.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 브루어리도 보유를 하시고요. 사업 확장과 노하우까지 정말 다양한 이 팔방미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수제 맥주 사업에 또 업력이 오래되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많이 성공했던 작품들이 나왔을 때를 네.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 때 기억이 제일 많이 남잖아요. 그쵸. 네. 수제 맥주가 처음 생겼을 때 대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수제 맥주라는 소규모 주류 산업이 신생 태동한 것과 비슷했기 때문에 주류법이 굉장히 많이 주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공청회도 많이 참석하고 하면서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는데 그 과정들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세법. 그쵸. 또 이렇게 밀접하게 또 정책과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힘든 순간들이 좀 기억에 남으셨다라고 말씀을 또 주시네요. 그러면 지금 주류업계에서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시기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또 홈주류 트렌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오히려 주류 쪽에서는 이쪽을 많이 공략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도 완전 종식이 됐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주류업계 어떻게 좀 체감을 하실까요?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전후를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주류의 트렌드가 빨리 바뀐다. 이쪽이 네. 가장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에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수제 맥주를 마시다가 네. 뭐 위스키를 즐기시다가 하이볼도 즐기시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대체 어떤 술이 유행을 할 것이냐.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면허를 땄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다 보면은 어떤 주류가 유행을 하든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전략을 고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는 안정적인 매출이랑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포트폴리오를 또 다변화하고 계십니다. 뭐 초반에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위스키 쪽으로 또 진출하시면서 새롭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럼 위스키 시장의 잠재력 어떻게 보실까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매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단가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병을 팔면은 맥주 수십 캔을 파는 거랑 똑같은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될 건데요. 다만 이게 위스키라는 게 숙성되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이게 절대적으로 그렇죠. 필요한 제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그렇다고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회사 내부적으로 저숙성 위스키랑 고숙성 위스키를 구분해서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공장에서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제조 경쟁력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2년 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원재료를 사용한 그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코리안 위스키의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위스키도 그 하이브리드 브루어리 거기서 생산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디스틸러만 운영을 해서는 이 네. 숙성 기간 동안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맥주도 만들고 음료수도 만들고 노알콜도 만들고 다양한 주종을 만들면서 위스키가 통해서 맛있게 익어가는 것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맥주에서 위스키까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세븐브로이 맥주가 나아가고 있는 길들을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발전 방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리 회사는 수제 맥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주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주가 역사가 뭐 5,000년 그 이상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스타일의 맥주가 유행을 했고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변하지 않는 트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알코올 도수가 점점 낮아진다는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노알콜 맥주 시장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알콜 맥주를 필두로 해서 음료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음료 시장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죠.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분야까지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음료 기업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갈 계획인데요. 이게 이제 이러한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이 수제 맥주 기업으로서는 다소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진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화하는 주류 트렌드와 요즘에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소비 경향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하고 대응하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이해와 공감을 살 수 있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멋진 발전 방향과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그대로 실현되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분 질문이 재밌어가지고요. 네. 주류 회사분들은 어떻게 회식을 하시냐고, 본인 이제 매장에서 주로 드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제 맥주는 아까 다양성을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요. 네. 맥주를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시음이라 그러죠. 테이스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저희가 방금 언급했던 최근에 나올 이제 세븐브로이 맥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개를 개발해서 한 개를 고르게 되면은 직원들이 업무 중에 테이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회식은 의외겠지만 많이 안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저희 MZ 직원들이 맡기 때문에 네. 회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저희 회사 기업 문화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점심 회식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예, 좋네요. 직원들의 네. 퇴근 시간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븐브로이 맥주라는 또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 오늘 함께 전문의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헬로 코넥스 시간이었고요. 세븐브로이 맥주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재경 전무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